아이고, 김 선생님, 요즘 동네에서 정부에서 소비 쿠폰 준다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그게 대체 뭐야?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받을 수 있는 거야? 옆집 영희 할매는 벌써 받았다고 자랑하던데. 어르신, 맞아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국민들 생활에 도움 주려고 지급하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 제한도 없어요. 그래? 그런데 또 복잡하게 신청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그런 거 잘 몰라서. 전에 그 뭐야, 생계급여 신청할 때도 며칠 동안 끙끙 댔잖아. 아, 그때 기억나네요. 걱정 마세요. 이번엔 훨씬 쉬워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심지어 사기 문자 구별하는 방법까지 모든 걸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오늘 이 영상 보고 나면 내가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하지만 어려우시면 주민센터에 가서 도움받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정확히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거 이해하셔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네,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쿠폰이라고 하니까 마트에서 주는 그런 할인 쿠폰 같은 거야? 비슷하긴 한데 훨씬 좋은 거예요. 이건 정부에서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고 동네 소상공인들도 도와주려고 주는 일종의 할인 혜택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르신이 동네 마트에서 3만 원어치 장을 보면 정부에서 일부 금액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은 더 적은 돈으로 같은 물건을 살 수 있고 동네 가게 사장님은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아, 그럼 내가 돈을 덜 내도 되는 거구나. 그런데 누가 다 받을 수 있어? 그게 이번 정책의 가장 좋은 점이에요. 거의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모든 분 만 18세 이상. 소득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직업이 뭐든 상관없어요. 연금 받아도 상관없어요. 다른 복지 혜택 받아도 상관없어요. 어머나, 그럼 우리 영감이랑 나랑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거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각자 따로 신청하셔야 해요. 부부라고 해서 한 명이 신청하면 둘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신청 원칙이 있어요. 개인별 신청이 원칙. 가족이라도 각자 따로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미성년자만 세대주가 대신 신청 가능해요. 아, 그럼 우리 손자는 어떻게 해? 걔는 아직 고등학생인데. 미성년자는 세대주인 어르신이 대신 신청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본인 것, 할아버지 것, 손자 것까지 총 3개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 와, 그럼 우리 집에서 3명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 그런데 얼마나 받을 수 있어? 2025년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소득과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신청하는 지역이에요. 신청 지역 기준은 이래요. 6월 18일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이후에 이사 가셨어도 6월 18일 주소지에서 신청. 예를 들면 6월 18일에 부산 살았으면 부산에서 신청하시면 되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기간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놓치면 정말 못 받아요.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네네, 중요한 거네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차가 가장 중요해요. 기간은 7월 21일 월요일부터 9월 12일 금요일까지. 온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예요. 주말도 가능해요.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주민센터나 은행에서 총 8주간 신청 받아요. 어머, 그럼 벌써 시작된 거네?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어? 네,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해요. 그런데 너무 몰려서 서버가 터질까봐 정부에서 요일제를 만들었어요.
요일제 시스템은 첫 주만 적용해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보세요. 온라인 신청 요일은 끝자리 1 6번 월요일 신청, 끝자리 2 7번 화요일 신청, 끝자리 3 8번 수요일 신청, 끝자리 4 9번 목요일 신청, 끝자리 5 0번 금요일 신청. 아이고 복잡하네. 내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어디 보자. 3번인데 그럼 수요일에만 할 수 있어? 온라인에서만 그래요. 그리고 첫 주만이에요. 나중에는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온라인만 요일제 적용하고 오프라인 주민센터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요. 주말에는 온라인만 가능하고 첫 주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해요. 2차 신청 기간도 있어요. 1차 때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한 마지막 기회예요. 기간은 9월 22일 일요일부터 10월 31일 목요일까지이고 1차 때 신청 못한 분들 대상, 1차 때 탈락된 분들 대상, 기간이 더 짧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그럼 1차 때 신청하는 게 좋겠네요. 2차는 뭔가 불안해. 맞아요. 1차 때 신청하는 걸 강력 추천해요. 2차는 예산이 남아있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마감일을 알려드릴게요. 9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가 1차 마감이에요. 이 시간 1분만 지나도 못 받아요. 어머나, 그럼 미리미리 해야겠네. 9월 초쯤에 하면 될까? 좋은 생각이세요. 하지만 더 일찍 하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일찍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마감일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접속 안 될 수 있어요. 서류 문제 생기면 다시 신청할 시간이 필요하고 주민센터도 마감일엔 대기시간 길어져요. 실수할 확률 줄어들죠. 이제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르신께 가장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3가지나 돼? 뭐가 가장 쉬워요? 첫 번째 방법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어르신들께 강력 추천드려요. 어르신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지역사랑 상품권? 그게 뭐야? 우리 동네에도 있어? 거의 모든 지역에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지역사랑 상품권의 장점은 전통시장, 동네 마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할인율이 높은 보통 10에서 20% 할인돼요. 사용하기 쉬워서 현금 대신 쓰면 돼요. 소동네 경제에 도움이 되고 우리 동네 가게들이 살아나요. 먼저 온라인 신청 방법은 살고 계신 시 지역사랑 상품권 앱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두 번째로 본인 인증 후 가입하세요. 셋째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메뉴 클릭하세요. 최종 다음날 자동 충전이 됩니다. 앱? 그거 어려워. 나 핸드폰으로 그런 거 잘 못해. 걱정 마세요.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로 동네 주민센터에 방문하세요. 둘째는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세요. 세 번째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하러 왔어요 라고 말하세요. 그럼 직원이 설명드리고 서류 작성 도와드려요. 마지막으로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동사무소 가서 소비 쿠폰 신청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 맞아요. 직원분들이 다 알고 계셔서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준비물이 몇 가지 있어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이 꼭 필요해요. 본인 인증용 휴대폰과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 가족 연락처도 준비해 놓으세요. 두 번째 방법은 신용체크카드에 충전하는 거예요. 평소 쓰시는 카드에 할인 금액을 충전해주는 방식이에요. 내가 쓰는 카드에 돈을 넣어준다는 거야? 비슷해요. 정확히는 할인 쿠폰을 카드에 충전해주는 거예요. 장점은 평소 쓰던 카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자동으로 할인 적용이 돼요. 또 별도 카드가 필요 없어요. 대신 단점은 온라인 신청이 복잡할 수 있어요. 또 카드사마다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할인율이 낮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세요. 오프라인은 카드 발급은 은행을 방문하세요. 이건 좀 복잡해 보이는데? 맞아요.
어르신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아요. 지역사랑 상품권이 훨씬 쉬워요. 세 번째 방법은 선불카드를 발급받는 거예요. 새로운 선불카드를 만들어주는 방식이에요. 특징은 전용 카드를 새로 발급하는 거예요. 충전된 금액만큼 사용 가능하고 사용한 만큼 잔액이 차감돼요. 카드를 또 하나 만들어야 해? 나 지금도 카드가 지갑에 너무 많은데. 맞아요. 어르신들에게는 권하지 않아요. 카드 관리도 번거롭고 분실 위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주민센터에 가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신청하시는 게 최고예요. 이유는 우선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드려요. 또 복잡한 온라인 절차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할인율이 높아요. 동네에서 쓰기 편하고 분실에도 재발급이 쉬워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가 있어요. 어머, 그런 것도 있어? 어떤 거예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라고 해서 지자체 직원이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대상은 거동 불편한 고령자, 중증 장애인, 기타 외출이 어려운 분들이에요.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찾아가는 신청을 신청하세요. 구체적인 일정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요. 또 무료 서비스도 있어요. 와, 요즘 정말 서비스가 좋아졌네요. 우리 옆집 할아버지 다리 아프신데 알려드려야겠어요. 그리고 어디서나 다 쓸 수 있어? 이제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쓸 수 있는 곳은 소상공인 위주예요. 첫째는 전통시장이에요. 재래시장, 상설시장 모두 가능해요. 시장 내 과일, 채소, 생선, 정육 등 모든 가게에서 사용 가능해요. 할인율이 가장 높은 보통 15에서 20%예요. 아, 그럼 우리 동네 오일장에서도 쓸 수 있어? 당연하죠. 오일장, 상설시장 다 가능해요. 두 번째 사용 가능한 곳은 동네 마트나 슈퍼예요. 대신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마트여야 해요. 또 동네 슈퍼마켓,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마트에서 사용 가능해요. 셋째는 식당 카페예요. 한식, 중식, 일식 등 개인 운영 식당이나 동네 카페, 분식점, 개인이 운영하는 치킨집, 피자집에서 사용 가능해요. 네 번째는 생활 서비스예요. 미용실이나 안경점, 시계점, 세탁소, 수선집, 일부 지역의 약국에서 사용 가능해요. 다섯 번째로 교육 문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개인 교습소나 학원, 서점이나 문구점, 화훼점, 꽃집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특별 허용되는 곳이 있어요. 면지역 하나로마트인데요. 마트가 없는 농촌 지역만 가능해요. 와,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쓸 수 있네요. 그럼 병원에서도 써? 아쉽게도 의료기관은 대부분 제외돼요. 이 쿠폰의 목적이 소비 활성화이거든요. 사용할 수 없는 곳 꼭 기억하세요. 이것도 중요해요. 못 쓰는 곳을 미리 알아두세요. 첫째는 대형마트예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등에서는 사용 못해요. 두 번째는 백화점이나 면세점이에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을 비롯해 모든 면세점에서 사용 불가해요. 세 번째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이에요. 맥도날드, 버거킹은 직영점만 사용 불가하고 가맹점은 가능해요. 또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직영점도 사용 불가해요. 네 번째는 대형 외국계 매장이에요. 루이비통, 샤넬 등 명품 매장이나 대형 외국계 브랜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어휴, 복잡하네. 어떻게 구별해? 걱정 마세요. 정부에서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사용 가능한 매장에는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을 거예요. 스티커 특징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 매장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가게 입구나 계산대 근처에 부착되어 있어요. 아, 그럼 스티커만 확인하면 되는 거네? 맞아요. 하지만 스티커가 없어도 사용 가능한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지역도 정해져 있어요. 지역 제한 원칙은 신청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이에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 서울특별시는 서울 전체에서 사용 가능해요. 광역시는 부산, 대구 등 해당 시 전체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또 도지역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면 수원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경북 안동시면 안동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럼 내가 부산에서 신청했으면 서울 와서는 못 쓰는 거네? 정확해요. 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라서 그래요. 대신 부산 전체에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사용 기한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놓치면 받아도 못 써요. 어머나, 기한이 있어? 언제까지야? 사용 기한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11월 30일까지예요. 하루라도 지나면 모든 잔액이 사라져요. 사용 기간은 지급받은 당일부터 시작해서 2025년 11월 30일 24시에 마감돼요. 11월 30일 자정 이후 모든 잔액이 소멸해요. 연장 없고 예외도 없어요. 어머나, 그럼 꼭 11월 30일까지 다 써야 하는 거네? 만약에 깜빡하고 못 쓰면? 안타깝지만 모든 잔액이 사라져요.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아이고, 그럼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이죠. 잔액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 앱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요. 혹은 카드 뒷면 고객센터에 전화해 보셔도 돼요. 사용할 때마다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요청하셔도 돼요.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해요. ATM에서 확인하셔도 돼요. 고객센터 전화 문의도 가능하고요. 그럼 중간중간 확인해서 11월 말까지 다 써야겠네요. 그런데 한 번에 얼마까지 쓸 수 있어요? 사용 시 몇 가지 중요한 제한 사항이 있어요. 일일 사용 한도가 있는데 지역마다 다른데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1회 최대 사용 금액 제한이 있어요. 분할 사용 가능해요. 사용 불가 품목도 있어요. 담배, 주류, 상품권, 복권,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에서의 사용은 안 돼요. 아,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막걸리는 못 사는 거구나. 아십니다. 그리고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어르신, 이것들은 정말 중요해요. 꼭 메모해 두세요. 첫째는 타인 양도 금지예요. 본인만 사용 가능해요. 가족끼리도 양도 불가해요. 판매하면 불법이고 벌금 부과 가능해요. 둘째는 현금 전환 불가해요.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안 돼요. 거스름돈도 현금으로 못 받아요. 쿠폰으로만 사용해야 해요. 셋째는 분실 시 대처법이에요. 즉시 발급처에 신고하셔야 해요. 신분증 지참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세요. 사용 내역 확인 후 재발급해줘요. 알겠어요. 그런데 혹시 사기꾼들이 이걸 이용해서 속이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요즘 사기꾼들이 이런 정부 정책을 악용해서 어르신들을 속이고 있어요. 가짜 문자 구별법이 있어요. 진짜 정부 문자의 특징은 발신 번호가 공식 번호이고 보통 6자리예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아요. 링크 클릭도 요구하지 않아요. 수수료나 결제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가짜 사기 문자의 특징은 즉시 신청하세요 등의 급박한 표현을 사용해요. 그리고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해요.
수수료 입금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이상한 링크 주소를 보내기도 해요. 어머나 무서워라. 그럼 어떻게 구별해요? 간단해요. 정부에서는 절대 문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아요. 사기 예방 수칙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의심스러운 문자는 무시하세요. 둘째, 링크는 절대 클릭 금지예요. 셋째, 개인정보는 절대 입력 금지예요. 넷째는 만약 수수료를 요구하면 100% 사기예요. 마지막으로 확실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그럼 혹시 이상한 문자 오면 주민센터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마무리로 전체 과정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 기한 확인하기 1차 9월 12일까지 준비물 신분증 휴대폰 챙기기 가까운 주민센터 위치 확인하기 가족 중 신청 안 한 사람 있는지 확인하기 신청 당일 체크리스트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하러 왔어요 말하기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신청하기 카드형과 모바일형 중 선택하기 신청 완료 문자 확인하기 사용 시 체크리스트 가능 매장인지 스티커로 확인하기 일일 사용 한도 확인하기 잔액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11월 30일 전에 모두 사용하기 와,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셨네요. 이제 확신이 서요. 내일 당장 주민센터 가서 신청해야겠어요. 좋은 선택이세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게 생기면 주민센터나 각 지자체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김 선생님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한테도 다 알려드려야겠어요. 그래 주세요. 그리고 가족분들도 각자 신청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주변 어르신들에게 공유해서 모두 혜택 받으세요. 그럼 우리 영감한테도 보여드리고 손자한테도 알려줘야겠네요. 맞아요. 놓치는 분 없이 모두 받으시길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또 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